네,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주거용 부동산 중개 실무를 맡은 임유진입니다. 자, 주거용 부동산 중개 실무 첫 번째 시간에는요, 중개 프로세스 및 이제 물건 접수부터 광고까지의 프로세스를 하나씩 설명드렸고요. 그 중에서 내가 오픈하려는 중개사무소나 취직하려는 중개사무소가 물건을 많이 갖고 있는 중개사무소인지 또 입점 부동산지에 따라서 어떻게 물건 접수를 하고 어떤 분들을 타겟팅을 하고 어떻게 광고해야 할까를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간에는요. 그러면 내가 오픈 준비하고 있는 바로 그곳이 혹은 취직할 바로 그곳이 입점 부동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또 타겟팅을 해야 할까요?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 시간에는 내가 손님지 부동산일까? 손님의 부동산에는 어떤 주요 타겟 고객이 있을까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을 보셨던 분들은요, 두 번째 시간을 연이어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내가 하려는 부동산이 손님지 부동산, 손님을 많이 모시고 올 수 있는, 아니면 손님이 연락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혹은 입점 단지를 선점을 못할 바로 그곳, 그런 부동산을 오픈하려면 조금의 단점이 있지만 그 단점을 극대화해서 크게 손님을 많이 모시고 있는 것들은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요새 같은 경우는요. 자, 어떤 데를 손님지 부동산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냐면요. 건물 내 2층 이상에 있는 부동산. 예전에는요, 선생님들, 부동산을 오픈한다 하면 무조건 1층만 찾았습니다. 그렇죠. 2층이나 혹은 고층에 부동산이 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하지만 요새 선생님들 보시면요. 부동산 주소가 2층 혹은 고층에 있는 부동산도 꽤 많이 보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저도요. 오피스텔 1층이 아니라 2층의 부동산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지 손님지라고 자부하고 있거든요. 이유는요. 예전처럼 오프라인으로 그냥 워킹으로 오신다고 하죠. 오다 가다 들리는 고객보다는요. 미리 사전조사를 다 하세요. 우리의 고객들은요. 우리보다 좀 더 똑똑합니다. 따라서 미리 인터넷으로 다 뒤지고요. 뒤진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검색을 해보고요. 그리고 다 일일이 그 부동산에 대한 소개를 다 보고요. 또 어떻게 중개하는지를 혹시나 블로그나 이런 게 있다면 다 먼저 보고 오십니다. 따라서 1층이라는 메리트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물론 사람의 접근성은 1층이 제일 좋긴 하겠지요. 하지만 월세나 이런 거 대비해서 더 가성비가 뛰어난 곳이 있다면 2층 이상 부동산을 오픈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손님지 부동산이라고 제가 명명을 하는데요. 혹은 단지를 끼고 있지 않거나 역세권이나 대로변 같이 그냥 눈에 띄는 곳의 1층 부동산. 주변에 아파트 단지나 오피스텔 단지 이런 게 없어도요. 혹은 상권이 막 형성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더라도 지하철 바로 앞이나 혹은 오다 가다 버스나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동산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런 부동산들은 손님들이 저기 부동산 있네? 다른 거 물어보러 가야겠네? 이렇게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제가 손님지 부동산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손님이 많이 올 수 있는 위치적, 지리적 위치나 혹은 온라인 쪽으로 광고를 많이 해서 꼭 워킹이 아니더라도 손님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부동산을 제가 손님지 부동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우리가 자격증을 따고 부푼 꿈을 안고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단지나 오피스텔 단지나 이런 거에서 보면요. 또 오픈하려고 찾아다니다 보면요. 왜 이렇게 부동산이 많은지 눈에 띄는 게 다 부동산이시죠. 너무 입점 업체들이 선점이 돼 있어요. 물어보면요. 막 10년 했다, 20년 했다, 막 그 단지 내에 터줏대감이세요. 소유주들 아기 때부터 어머님이 가지고 갔을 때부터 결혼시켜갖고 낳을 때까지, 그리고 손주 낳을 때까지 그 부동산의 경조사를 모두 다 끼고 있는 그런 아주 짱짱하고 연륜이 있는 부동산들이 산재하고 있는 곳에 내가 이제 오픈을 할 예정이다. 겁 많이 나시죠? 저도 겁날 겁니다. 그런 곳인 경우는 이제 소유주들을 먼저 막 친해지게 해서 내가 그걸 뺏어오기보다는 이럴 경우에는 후발주자가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손님을 많이 모시고 와서 그런 손님을 모시고 와서 소유주를 꽉 잡고 있는 다른 이제 옆집 부동산이나 근처 부동산들과 공동중개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오픈할 것도 겁내서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요. 손님을 많이 끄는 사람이 요새는 위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동산 좋습니다. 손님지 부동산으로 활약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손님지 부동산은 어떻게 물건을 확보할 건가? 손님지라고 손님만 막 확보하면 좋겠다라는데 손님을 확보하려면요. 물건이 있어야 손님을 확보하죠. 물건도 없는데 손님이 저 이거 찾아주세요. 저거 찾아주세요. 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요. 따라서 물건을 먼저 광고를 하든 확보를 하든 하는 방법을 쓰셔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물건을 확보해야 할까요? 나는 물건지가 아니라 손님지라고 했는데 첫 번째로 지역 네트워크에 공동중개 물건들이 있잖아요. 우리 공동중개 해주세요 라고 입점 부동산이나 이런 데 올린 물건들, 이런 물건들을 보고 그거를 통해서 광고를 하시는 시스템이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광고법이 바뀌면서 허락을 맡아야 합니다. 소유주의 허락이나 아니면 그 공동중개 물건을 갖고 있는 전석부동산에 허락이 있어야 또 광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건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물건을 많이 갖고 있어야 그 물건을 보고 소유주가 그 임차인이 오겠죠. 혹은 매수자가 오겠죠. 우선은 물건을 확보하는 것처럼 만드셔야 합니다. 물론 허위 매물을 올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자, 두 번째, 그럼 그게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할까요? 자, 방법은 있습니다. 두 번째, 소유주가 직접 올리는 물건 광고 사이트들이 있어요. 요새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확인 후에 합법적으로 물건을 확보하는 거예요. 다른 공동중개 부동산의 물건을 막 빌려오듯이 그렇게 해서 광고하는 게 아니라요. 직접 소유주들이 그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런 사이트들에 이제 직접 소유주 전화번호나 이렇게 오는 것들을 직접 통화하고 저희가 맞추겠습니다 라고 물건을 따온다고 하죠. 보통 물건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런 사이트들을 어디 있는지 확인해서 물건을 확보하는 방법. 요거는 또 마지막 거는요. 주거용 부동산하고 조금 동떨어져 있긴 하지만 상업용 공간에서는요. 임대 현수막 같은 게 붙어 있는 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이제 오다 가다 보면요. 임대, 건물주 직접 임대 이런 거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관리실 번호, 그 건물 관리실 번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관리소장님 번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주력으로 많이 있을 경우가 있지요. 이럴 때는 직접 부동산인데요 하고 전화 걸어서 물건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제가 공동중개망 지역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서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보통 이게 이제 강남에서 볼 수 있는 이제 지역 네트워크 시스템인데요. 아파트 단지에 직접 물건을 올리세요. 공동중개망은요. 직접 물건을 올리셔야 공동중개를 할 수 있으니까 몇 차례 걸친 물건은 올리지 못하고요. 직접 물건이나 진행을 할 수 있는 물건만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친환부동산이 있다면 저도 광고 좀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셔서 오케이. 해주세요. 손님 모시고 오면 저희가 좋죠. 라고 말씀하시면 그 물건을 네이버나 광고할 수 있게 광고를 올리시면 됩니다. 단 주의하셔야 된다. 요번에 광고법이 바뀌면서요. 직접 물건이 아닐 경우 광고 가능한지 확인한 후에 올리셔야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요. 그냥 공동중개망에 있는 물건을 그쪽 부동산의 허락도 없이 혹은 주인의 허락이 없이 올리셔도 사실 큰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친환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희도 광고 좀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예전에는 보통 그냥 올렸거든요. 그래서 전화해보면 이런 케이스 있잖아요. 지역이 아니라서 네이버를 보고 그쪽 부동산, 올린 부동산 전화하면 보통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부동산인데 이거 공동중개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면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본인의 직접 물건이 아니라 또 부동산이 하나 있는 경우겠죠. 자, 그렇게 광고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요새는 8월 21일부터는 직접 물건을 올리거나 혹은 허락을 받고 올려야 되는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올리실 때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십니다. 자, 두 번째,
소유주가 직접 올리는 물건 광고 사이트를 확인해서 직접 소유주한테 물건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가장 좋겠죠? 여기 지금 샘플로 제가 갖고 왔는데요. 문자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뭐 직방이나 다방 같은 경우는요, 요새는 소유주들이 직접 물건을 직방이나 다방에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 근처에 회원 이제 중개업소인 경우 이렇게 문자가 와요. 여기 잠깐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뭐 서초구 서초동 땡땡땡 매토에서 새로운 공실 연락을 기다려요. 연락처 뭐 050 얼마에 땡땡땡땡 연락하기. 이게 바로 이제 직접 물건을 내놓는 소유주 혹은 뭐 만기 전 퇴실인 경우 그 임차인 번호가 050 번호로 떼어나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물건을 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물건이 없으시다면요, 전화하셔서 어느 공인중개사 대표입니다. 저희가 손님이 좀 많은데 저희도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시면 흔쾌히 좋다고 하시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광고로 접목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소유들이 직접 물건을 내놓는 사이트에서 연락이 오거나 그 사이트를 확인해서 물건을 확보하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자, 여기도 지금 소유주가 직접 물건을 올리는 광고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연락처가 있고요. 좀 작게 보이시지만 호수랑 사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에는 부동산이든 관리인이든 혹은 소유주 번호든, 물론 050 번호로 나와 있겠죠. 요새 개인정보법 때문에. 근데 전화하시면요,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네, 연락 주세요 라고. 그래서 소유주 번호를 딴 후에 직접 광고를 하는 방법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거용 부동산과 조금 다르지만 상업용 공간 같은 경우는요, 요새 임대 현수막 같은 걸 많이 달아 놓으세요. 자, 이렇게 임대 현수막을 달아 놓으면 그냥 오다 가다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요. 한번 전화를 해보시든지 아니면 방문을 하셔서 그 물건을 확보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보통 주거용 부동산, 오늘 이제 저희가 강의하는 게 주거용 부동산 실무지 않습니까? 근데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임대를 걸어놓지 않아요. 뭐 아파트 12층 4호에 임대 이렇게 써놓지는 않아요.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 물건도 많이 확보를 해놓으면 그게 또 주거용 부동산으로도 이렇게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은 나는 주거용만 하는 사람이다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그쵸? 물건을 많이 확보해 놓으면 그 물건을 통해서 손님이 이렇게 파악이 되고 확보가 되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했을 때 이렇게 임대랑 붙여 있는 이런 건물들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를 사진들이라도 찍어 놓고, 혹은 시간이 있으면 방문해서 관리소장님이나 또 1층에 보면 경비 아저씨들 있어요.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그래서 물건 금액이랑 이런 걸 적어서 정리를 좀 해놓으면요,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런 물건을 찾는 분들이 뭐 집을 구하다가도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시면, 사장님 저희 사무실 구해야 되는데 혹시 이런 사무실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기억하고 있다가 정리된 거 있다가 연락해서 뭐 사무실 중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바운드를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따라서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임대라고 붙어 있는 이런 현수막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사진이라도 꼭 찍어 놓고요. 나중에 시간 있으실 때 통화해서 물건 정리해 놓는 습관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가 이제 부동산 여자 대표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부동산을 하셨어요. 대대로 내려오는 부동산 집안이겠죠. 근데 중학교 때부터 아버님이 굉장히 존경받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두세 개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셨는데요. 이 친구를 운전을 해가면서 이제 등교 등하를 뭐 학원을 데려다 줄 때마다 아버님이 운전해야 되니까 이 친구한테 임대라고 붙어 있으면 사진을 찍으라고 항상 그랬대요. 그래서 습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부동산을 맡으면서 이 친구는 임대라고 써 있는 거 있으면 꼭 그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사진을 찍거나 적어 놓거나 이런 것들이 조기 교육부터 했던 친구예요.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제 부동산에 발을 들인 이상 이렇게 임대가 나와 있거나 혹은 괜찮은 건물이 있다면 경비 아저씨들이랑 친해지는 그런 거 많이 하셔야겠죠?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내가 하는 부동산이 파악이 된다면 이제 하나씩 우리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을 수 있게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저도 한번 해본 거고, 아니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세세하게 하나씩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물건을 발굴하거나 접수를 받으려면 그냥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될까요? 안 되죠. 옆집도 그렇고 우리 부동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다른 업소랑 제 교육을 듣지 않은 다른 중개사무소 대표랑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는 앞서가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객을 방문을 많이 하게 우리 사무실을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여러분, 유리창에 시세표라고 해서 뭐 무슨 아파트 전세 얼마 이렇게 네모나게 써가지고 막 붙여놓은 거 혹시 보셨죠? 원래 이게 불법이라고 우리 이제 중개사 시험을 보면서 이게 하면 합법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나요? 예, 물론 이제 떼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한번 해봤는데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심 있는 분들은요, 부동산 퇴근하고 나서 이렇게 유리창 이렇게 와서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렇게 들여다보지는 못하지만, 간혹 가다 보면요, 이거 들여다보고 계신 분들 꽤 많이 볼 수 있어요. 시세표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래도 해놓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요, 이거 보시고 연락 많이 하세요. 자, 혹은요, 팩스 같은 경우, 요새는 팩스 쓰시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팩스가 설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업체들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 부동산에 보통 일진 부동산 같은 경우는 팩스를 보통 복합키를 설치하면서 같이 연동을 해놓잖아요. 그래서 팩스 같은 거 무료로 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팩스 서비스, 무료 서비스 가능합니다. 편하게 들어오세요. 랄지, 혹은 스캐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 없이 들어오세요. 랄지, 이런 것들을 서비스 문구들을 좀 붙여놓고요. 뭐 무료 와이파이 같은 경우 와이파이 무료 등 서비스를 알림을 해놓으면요. 급하게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이 뭐 누가 팩스를 보내달라 혹은 스캔을 떠서 보내달라 하면 찾는 곳이 바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그렇죠. 우리 부동산이죠. 어느 분들이나 좀 쉽게 들어와서 뭐 사랑방 같이 편하게 들어와서 우리 대표님이나 아니면 실장님, 부장님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새 보면요, 이렇게 카페같이 편하고 예쁜 인테리어를 한 부동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픈을 준비하시는 분들 예전처럼 복덕방 이런 식으로 딱 여기는 복덕방이다 막 빨갛고 노랗고 이런 간판보다는요, 예쁘고 여기가 카페인가 아니면 부동산인가 혹은 막 커피 냄새가 살살 풍기게 커피를 내려놓고 커피 한 잔 마시면 좋겠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시면요, 문턱을 낮춰 놓는 겁니다. 예전의 부동산은요, 좀 나이가 지긋하신 그 부동산 대표님들이나 어르신들이 좀 앉아 있고 그러면 젊은 분들이요,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쵸? 좀 이거는 뭐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젊은 분들이 많은 분위기가 좀 활기차고 혹은 깔끔한 곳을 사람들이 선호하시고요. 들어오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테리어 해놓으면요, 들어오셔서도 여긴 참 분위기가 좋네요. 편안해서 가기가 쉽네요. 아니 자주 오고 싶네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오픈 준비 중인 분들이나 혹은 새롭게 사무실을 좀 뭐 인테리어를 다시 할 거나 아니면 좀 개비를 한다 그러죠. 예쁘게 꾸미실 분들은 좀 컨셉을 부동산 컨셉보다는 이렇게 깔끔하게, 뭐 간판도 그렇고요.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도 그렇고요. 이렇게 해 놓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편안하게 들어오시게 만들어야 우리 들어오셔서, 한국인은 그런 게 있어요. 우리들 그렇죠? 뭐 하나라도 신세를 졌으면 갚으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팩스 하나 보내놨으면 다음에 오면은 저도 물건 내놓을게요. 혹은 제 친구가 임체를 찾고 있는데 여기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니면 제가 조그만 원룸이 있는데 여기 만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고기 좀 맞춰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정말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베푸시고 서비스를 많이 주실수록 우리의 고객들은 많이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방문 접수도 물론 유도하셔야겠지만 요새는 또 방문보다는 또 대면이 조금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에 전화를 많이 하세요.
어떤 케이스를 봤냐면요. 그 1층 부동산을 제가 할 때 그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가시다가 바로 문 앞에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차 안에서. 그러면서 막 물어보세요. 전화번호가 보이니까. 그런 케이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전화 접수를 유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오픈할 경우나 혹은 이제 인수를 하셔서 내 부동산으로 다시 이제 바꾸실 경우에는요, 꼭 지도 서비스를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을 개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을 저희 주소에 이제 등록을 해요. 그러면 제 이름으로 지도에 검색하면 바로 이게 뜨게 됩니다. 무료예요, 선생님들. 어렵지 않고요. 다음 지도 서비스와 뭐 네이버 플레이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지도 같은 경우는 다음을 많이 보기 때문에 다음에 신규 장소 등록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도 서비스에 가면 여기 잘 안 보이시지만 이게 뭐냐면 카카오 맵이라고 해서 다음 지도가 카카오 맵이 된 거 아시죠? 그거를 띄우시면 맨 밑에 신규 장소 등록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새로 개업을 하시거나 또 이름이 바뀐 경우에는요. 그래서 누르시면 이렇게 신규 장소를 등록할 수 있어요. 우리 부동산도 가능합니다. 뭐 맛집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그래서 뭐 주소 쓰고 그 다음에 장소명, 요거는 이제 부동산 이름 쓰시면 되겠죠. 전화번호, 그리고 업종명, 그 다음에 설명 쓰시고 사진 넣으시는 거 좋아요. 뭐 간판 사진이든지 부동산 전경사진 그런 거 넣으시고 이메일 넣으시고 그리고 확인하시면요. 저희 사무실처럼 이렇게 땡땡땡 중개사무소라고 하고 상세 정보 나오고요. 이렇게 제가 올린 사진까지 나옵니다. 등록하고 나면요. 심사 들어가고요. 뭐 한 일주일 정도만 걸리면 바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도에서 뭐 땡땡 부동산하고 치면요. 이렇게 뜨게 돼요. 상세 설명까지.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하나 저는 안 하고 있지만 말씀드리면요. 여기 보면 평점이랑 리뷰 같은 게 있어요. 친한 고객이 있다면 나한테 고맙다고 항상 하시는 고객이 혹시 있다면 저희 다음 부동산 지도 가셔서 등록하셔서 혹시 평점이나 리뷰 한번 써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실 수 있는 관계에 친한 고객님이 계시다면 좀 써달라고 하시면요. 와, 여기 부동산 사장님 너무 친절해요. 뭐, 이제 임대를 구해주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잘 구해주셔서 다음에도 또 갈 겁니다. 뭐 이런 문구를 슬며시 요 정도로 좀 칭찬 좀 써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면 강매는 아니고요. 정말로 감사하다는 고객이 있으면 그러면 여기 평점이 뭐 별표가 막 나오겠죠? 사람을 다 보고 옵니다. 그래서 같은 이제 뭐 라인의 부동산이 몇 개 있다면 평점이 좋은 혹은 리뷰가 좋은 부동산 가게 되겠죠? 우리도 뭐 먹으러 갈 때 검색하다 보면 맛집 리뷰 다 보고 가잖아요. 동일합니다. 부동산도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해놓는 거는 필수입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다음 부동산 지도에 등록하는 거. 그리고 뭐 네이버 플레이스 같은 경우도 네이버도 동일하세요? 등록하는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미리 해 놓으셔야 합니다. 네. 비용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자, 아까도 1교시에서 첫 번째 강의 설명드렸지만 그 아파트 단지 내나 혹은 단지가 아니더라도 내가 그 주로 취급하는 그 단지가 있다면 이렇게 게시판 광고 이거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 거울이나 게시판 광고나 그 아파트나 오피스 같은 경우는요 비용을 내서 며칠까지 혹은 한 달 단위로 금액은 아주 많이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광고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료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오프라인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 왜 그렇잖아요. 아이 없는 분들은 주변에 돌아다니다 보면 아이가 눈에 안 띄는데요. 아이를 갖게 되면 뭐 저희 주변에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눈에 띈대요. 똑같습니다. 부동산 광고가 뭐 이렇게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뭐 이런 데 게시판에 있어도 부동산 뭐 임대나 아니면 매수나 매도나 이런 거 관심 없던 고객들은 잘 안 보게 되는데요. 집을 구해야겠다, 이번에 이사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고객들은요. 똑같이 있는 것들이 눈에 띄게 됩니다. 무슨 부동산, 1층에 무슨 입점 부동산, 땡땡땡 부동산. 그러면 관심 갖고 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험 많으시죠? 따라서 이렇게 오피스텔 뭐 혹은 아파트에 이런 입점 광고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꼭 무료가 아니더라도 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뭐
그 유리판 밑에다가 이런 걸 기증을 하면 해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관리사무소에 가서 그걸 협의를 한 다음에 하셔야 돼요. 무단으로 하시면 또 이게 철거가 되고 하니까요. 그리고 또 게시판이 딱 광고 게시판이 따로 있는 단지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다가 문의하셔가지고요. 광고를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아까 제가 1교시에 DM 발송 말씀드렸잖아요. 네, DM. 네, 편지. 네, 요새 DM도 다른 DM 있겠지만, 효과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가 한번 해봤는데요. 그 DM을 발송하려면 먼저 맨 처음에 해야 될 게 주소가 있어야 되죠. 근데 보통 임차인들은 그 돈을 안 들여서라도 우편함에 이제 꽂거나 해도 되지만, 우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소유주가 사실상 그러니까 연락처가 많이 필요하죠. 소유주가 직접 우리한테 내놓는 게 굉장히 포인트로 필요한데요. 이 신규 단지일수록 효과적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요. 소유주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주소가 나와 있어요. 보셨죠? 자, 오픈되어 있는 이런 개인정보는 편지를 보내셔도 됩니다. 물론 내가 전화번호를 그분이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불법적으로 알아내서 전화를 하시는 거는 개인정보법에 위반이 되지만, 이렇게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에 오픈되어 있는 이런 주소 같은 경우는 DM을 보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제가 신규 단지일수록 효과적이라고 써놨냐면요. 이제 신규가 단지가 됐어요. 그 다음에 보존 등기 후에 이제 이전 등기가 돼요. 소유주가 바뀌는 거죠. 이제 소유주가 본인 이름으로 바뀌면, 최근의 주소기 때문에 거기에 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거의 10년 이상, 2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인 경우에, 물론 최근에 손이 바뀐 그 주인인 경우에는 일치를 하지만, 예전에 예를 들어 상봉동에 살고 계시다가 이사를 가셔서 압구정동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근데 이사 갈 때마다 등기부등본의 주소가 바뀌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입주장을 하시고 입주단지에 입점을 하는 부동산이나 그 근처 부동산인 경우에는 미리 DM 작업을 해서 그 소유주 주소가 일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편지를 보낸다면 소유주가 그걸 받을 확률이 높겠죠. 물론 등기를 보낼 필요는 없고요. 일반 우편 보내시는 게 좋아요. 자, 제가 샘플로 이게 제가 직접 보낸 편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낸 건 아니고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이제 그 매수자가 딱 찍어서 저기를 해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가 아닐 경우라면, 무슨 빌라나 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 집을 마음에 들어요 라고 얘기해서 그 집 금액이나 그 집 진행할 수 있으면 연락 주세요 라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근데 소유주들을 몰라요. 그쵸? 물론 이제 알고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모를 경우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띵동을 눌러볼까? 아니면은 머슬렁 거려볼까? 고민하다가 등기부등본 보고요.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이렇게 진정성 있게 그분한테 보내듯이, 예를 들어 강남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는 무슨 대표입니다. 제가 이제 블로그를 하고 있고 어떻게 했는데 예전에 방문해서 집을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매매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편지를 보게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읽어보면요. 그래서 혹시 파실 계획이 있거나 파실 생각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진행해 드릴게요 하고,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저는 그때 블로그 하고 제 명함하고 거기다가 QR코드까지 찍어가지고 보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게 6개 단지가 된 이제 고급 빌라 단지였는데요. 6개 중에 4개인가 보냈는데요. 다른 데 손바뀜이 된 걸 제가 알고 있어서 거기는 안 보냈고요. 6개 중에 4개 단지에 보냈는데, 4개 호실에 보냈는데, 2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물건을 확보했습니다. 아직 못 팔았습니다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DM 받아서 이렇게 그 소유주 연락처를 딴 거는, 물론 이제 저희 입점한 곳에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타 지역을 한 거는 처음이었는데 그 희열을 느끼겠더라고요. 지금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네, 물론 팔면 너무 좋겠지만요. 아직까지는 진행 중입니다. 조금 고급 빌라라서 금액이 좀 높습니다.
자, 그래서요, 다른 이제 선배님들, 이제 중개사를 하시는 선배님들 여쭤봤더니, DM이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더니요, 저는 효과를 좀 본 것 같습니다. 했더니, 보통은 처음에 DM을 발송하면요, 이런 편지들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처음에는 움직이질 않으신대요. 근데 진정한 고수들은, 중개의 고수들은 처음 한 번에 그 편지를 보내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2번, 3번, 이렇게 보내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그냥 이게 뭐야 하고 버리는 소유주들로 2번째 보고 3번째 보면 또 마음이 바뀔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DM 작업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연락이 안 온다면 2번까지도 해보셔야 한다고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 사무실 앞에도 이걸 해놨는데요. 명왕 꼬지대. 그러니까 1층이든 뭐 2층이든 어쨌든 간에 이제 저희가 문을 닫고 퇴근을 한 후에도 사람이 왔다면 명함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명함 꼬지대를 만들어 놓는 거 꼭 필요하세요. 왜냐하면 1층 사무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낮에 그 우리 실장님들이나 우리 대표님들 앉아 계실 때는 요새 그 소유주들이나 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샤이한 분이 많아요. 사람 있으면 좀 들어가기 막 못 들어서 앞에서 이렇게 보시다가 명함만 살짝 가져가시고 전화로 물어보시거나 뭐 아니면 아직 결정을 못해서 그냥 시세만 물어볼 경우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들어가면 붙잡힐까 봐. 우리가 무서운가 봐요. 그래서 명함 꼬지대 이렇게 해놓고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외출할 때 사무실에 누가 있으면 모를까 외출할 때는 꼭 저도 하지만 여기는 안 써놨지만 뭐 언제 돌아옵니다 라고 이렇게 뭐 잠깐 뭐 외출 중입니다 언제 돌아옵니다 하고 연락처 써놓는 거 그건 꼭 해놓으셔야 돼요. 낮에 잠깐씩 집 보러 가거나 혹은 식사를 하고 가시거나 할 때 문을 잠그고 가시잖아요. 근데 얘가 문을 연 건지 뭐 아니면은 오늘 영업을 안 하는 건지 혹은 잠깐 외출한 건지 그렇게 모르게 놓으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꼭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걸어가지고 문 앞에다 걸고 가거든요. 뭐 건물 내에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혹은 잠깐 외출 중입니다. 연락 주세요. 이렇게 양쪽으로 해놔요. 이렇게 돌리면 잠깐 외출이고요. 돌리면 건물 내에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걸어 놓거든요. 이거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1층이 아니라 이렇게 오픈이 많이 안 되는 곳, 우리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데는요, 이렇게 배너 광고도 효과가 있어요. 배너를 크게 이렇게 해놓고, 무섭습니다. 접니다. 배너를 해서 저희도 2층이기 때문에 그 사무실 앞에 이렇게 해놓거든요. 안 보이는 곳에 좀 있는 구석에 있는 1층 부동산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배너를 해서 좀 보이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물론 합법적이어야겠죠. 뭐 관리소의 허락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사람들의 보행에 지장이 안 되는 곳에 배너 광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금액 크게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실수록 효과적이라고 생각 듭니다. 저도 해봤으니까요. 자, 전화 접수를 유도하는데 왜 인터넷 매물 광고를 얘기하냐? 글쎄요, 이런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물건을 광고하면요. 임차인이나 매수인도 연락을 오지만 그 물건을 갖고 있는 다른 소유주들도 연락을 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갖고 있는 소유주들이 내가 갖고 있는 단지들을 가끔 확인을 해요. 뭐 금액이 얼마인지, 혹은 월세는 얼마인지, 전세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나 얼마 받을 수 있지? 그거예요. 막 이제 확인을 해서 보면요. 뭐 예를 들어 임유진공인, 이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이 A 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네? 나도 여기 내놓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함으로써 물건 접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반되기 같은데요. 이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를 많이 해놓으면 이렇게 뭐 내가 취급하는 단지 광고를 많이 해놓으면요. 이름이 또 독특하거나 아니면 기억에 남는 이름을 상호를 지었다면 그래서 저는 이름을 쓰거든요. 특이하잖아요. 그리고 사진도 꼭 올려놓습니다. 대표자 사진. 그러면 얼굴 보고 특히 여자분들은 여자분들 대표인데 많이 연락을 와요. 그래서 제가 명함에도 제 사진을 올려놓고요. 물론 자랑하고 이렇게 제 인물이 뛰어나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뭐라 그럴까 신뢰성을 보면요. 특히 여자분들은 굉장히 특히 어머님들이나 따님 집을 구하거나 하면 여자 대표님들이나 여자 실장님들한테 연락을 많이 하더라고요. 참 남자분들은 조금 억울하시겠지만 또 물론 상업용 공간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신뢰성을 또 그거는 조금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함으로써 매수자나 임차인만 연락이 오는 게 아니고요. 그 물건을 갖고 있는 또 다른 그 매도자나 임대인도 연락이 온다. 오, 맞습니다. 그래서 광고는 성의 있게 하셔야 한다라는 게 또 포인트입니다. 자, 앞서서 이제 광고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주거용 부동산 기초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프로세스 중에서 이제 물건지 부동산에 타겟팅되는, 그 손님 타겟층, 그리고 뭐 손님 부지 부동산까지 설명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 지금 한 시간에는 이제 손님진 부동산으로서 어떤 타겟팅을 하고 물건을 어떻게 확보하냐에 대해 설명드렸고, 물건을 접수하는 방법, 그리고 또 사무실에 뭐 배너를 세우는 방법, 그리고 또 편안한 분위기로 우리 사무실을 유도하는 방법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깐 쉬시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물건을 접수할 때 어떻게 접수를 받고, 그리고 또 접수를 받은 물건을 가지고 또 어떤 식으로 온라인 광고를 또 체계적으로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